매주 금요일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분이 해주시면 참 재밌어요. 지난 1시간, 지난주에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자본론을 이렇게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팟캐스트에 올려놨더니 인기 짱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번에 저랑 방송 한번 하셨잖아요. 예. 저는 제일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 둘이 호흡이 너무 잘 맞다는 거.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뭐 이런 경험이 일천하니까 오히려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받쳐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예. 이동영 작가하고만 잘 맞을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 호흡을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도 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근데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하고 가시기를 예. 오늘은 재미없을 겁니다. 어려울 맞아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터프합니다. 굉장히 터프해요. 예. 저도 마음 자세가 좀 달라요. 첫 시간이랑.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철저하게 예. 수강생 모드로 돌입하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주제는 이겁니다. 자본가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짜 자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네.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경복궁을 지었잖아요.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왕이 사는 그런 집인데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면은 부역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수십만 명이 자기 한 명당 수백 시간씩만 시간을 투입했다고 해도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복궁이 지어지면 결국에 그 경복궁을 왕이 자신의 정치 권력으로 자기 집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단 얘기는 왕이 결국에 이 수많은 백성들의 무엇을 뺏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시간을 뺏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보면 어떤 재벌 한 명이 진짜 빌딩 수천 채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벌을 만약에 혼자 외딴 섬에 갔다가 모셔놓으면 그분이 혼자서 아마 빌딩 한 채도 짓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요. 못 지을 텐데 그런 재벌 한 명이 빌딩 수천 채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복궁의 사례를 비추어서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그냥 왜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건요, 예. 저희가 나고 자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세뇌당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벌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긴 했지만, 우리의 노동력을 뺏어가긴 했지만, 우리에게 월급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예.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두 개가. 내가 준 것 대비 네. 받은 월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저희가 지금 속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속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은 조금만 지나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몰랐는데 뭔가 속고 있는 듯한 예. 예, 음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가능하신 분은 필기구를 꺼내주시고 필기구가 없으셔도 들을 수는 있는데 네. 좀 만약에 필기구가 있으시다면 좀 꺼내주시고 지금부터 진짜 좀 빡세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스톱 버튼을 눌러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 왠지 인강 듣는 느낌이에요. 인터넷 강의. 그만큼 오늘 좀 터프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오늘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하셔서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마르크스 자본론의 정수를 오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필기 준비됐고요. 예.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은 막스 자본론 제1장에도 나오는 상품과 화폐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막스가 자본론 내용을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품이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상품이란 뭐냐? 제가 이런 강연할 때 질문 많이 하면 뭐 답들을 잘 얘기하세요. 내다 팔려고 만드는 게 상품이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옷을 10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입으려고 그 옷을 만들었다면 그걸 제가 상품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만든 옷을 10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다른 무엇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상품인데 자본주의 사회를 막스가 상품 분석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저나 문희정 아나운서님 같은 우리 세대는 어릴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생님, 네. 저희 어렸을 때요. 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코미디 프로에서요. 물을 사 먹는 게 희화화 됐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 그랬나요? 예. 저는 보통 이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로 많이 기억하는데. 그때 저는 그 박미선 씨가 나왔던 코미디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왜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때 저희 막 그거 보면서 웃었거든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편의점 가서 뭐 500원씩 주고 물을 사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물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이제 병원 화장실에 가서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앉은 그 화장실 문 벽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장기사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 제가 그때 좀 궁했어요. 그래서 이제 콩팥 하나 없어도 된다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떠올랐는데 아무튼 언제부턴가 장기도 사고 팔고 심지어는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연예인의 성조차도 매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죠?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사회예요. 근데 이제 막스는 이 상품이라는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상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하나가 사용 가치고 또 하나는 교환 가치입니다. 예, 상품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 우선 사용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 물건, 그 재화가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 아나운서님 목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 열심히 이제 그 진행을 하시면서 간혹 이제 목에 가래가 차서 옆에다가 가래 한 사발을 뱉어놨어.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가끔 뭐 청취자 중에 어떤 분이 사실 수도 있겠죠. 이상한 분 있으면 너무 문희정 아나운서님 좋아하셔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산단 말이에요. 왜? 큰일 납니다. 팔 생각도 없습니다. 네, 왜 문희정 아나운서의 가래를 왜 안 사냐? 쓸 데가 없거든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제 가래도 안 살 거고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쓸모가 없으면 당연히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가치란 그것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유용해야 상품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에게 쓸모가 있고 유용하기만 하면 모두 다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자, 공기.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네. 우리 지금 여기 방송실 밀폐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기가 쫙 빠지면 아우슈비츠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기가 우리에게 사용 가치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공기를 거래하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공기는 분명 사용 가치가 있는데 상품이 안 돼요. 여기서 바로 교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막스가 이제 이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뭔가를 통찰해낸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상품들이 가격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막 교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상품들 보면 모양도 다양하고 볼펜이 다르고 종이가 다르고 모니터가 다르고 다 쓸모도 다르고 사용처도 다른 그 상품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서 막 교환되는 걸 보고는 막스가 거기서 이제 뭔가를 통찰해낸 거예요. 저 수많은 상품들, 다양한 상품들 중에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 많은 상품들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가서 교환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공통점을 막스는 바로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그 모든 상품이 다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은 겁니다.
노동의 결과. 노동을 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TV와 MP3를 서로 교환한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TV를 들고 가서 MP3와 교환한다면 그것은 막스가 보기에는 그 TV를 만든 사람의 품, 노동과 MP3를 만든 사람의 품, 노동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공기는 그것을 얻는데 품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이 선물한 것을 숨을 쉬면서 얻을 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TV를 공기와 교환한다. 그럼 나는 열심히 품을 들여서 TV를 만들었는데 아무 품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공기를 갖다 교환하니까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이 노동의 성과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또 따져봐야 될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상품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서 서로 교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TV와 MP3를 교환한다면 TV 한 대와 MP3 한 대를 교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MP3가 훨씬 싸잖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가격 대비 한 10배, 그러니까 TV가 MP3의 10배가 된다면 이제 그걸 맞교환한다면 TV 한 대 대 MP3 10대를 교환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품들의 상품들의 이제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은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막스는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MP3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TV를 만드는 데는 일반적으로 10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것을 시장에서 1대1로 교환하면은 TV를 만드는 사람이 9시간 손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서로 등가 교환,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교환이 되려고 한다면은 MP3가 한 대 만드는데 1시간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MP3 10대와 TV 한 대를 교환하면은 이것이 10시간 대 10시간에서 등가 교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시장에서 상품들이 이런 식으로 교환되는 이 교환 비율은 바로 이렇게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뭐 비싼 거 이런 것이 그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매겨지는 이유는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수 있어요. 아니 시장에서 교환 비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요. 네. 그쪽에서는 TV가 차고 넘치는데 MP3라는 물건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교환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론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쿠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싼 자동차잖아요. 네. 이것이 아무리 수요가 없고 공급이 확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가격이 1,000원이나 2,0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죠. 그렇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볼펜 한 개의 가격이 뭐 1,000만 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공급이나 수요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 가격이 변하는 그 변동의 중심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변한다. 그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스가 굳이 그래서 이제 막스는 교환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근데 막스가 그냥 노동 시간이라고 하면 될 걸 왜 하필 앞에 수식어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였냐? 그건 또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MP3를 만드는 초짜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숙련도를 가진 사람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네. 막 이렇게 부품도 잘 못 찾고 조립하는 것도 서투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시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나는 내 인생 10시간이 MP3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TV 한 대랑 교환하겠다면 안 바꿔주죠. 왜냐면은 일반적인 숙련도로는 거 1시간이면 만드는 건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숙련도, 그리고 평균적인 노동력 강도, 그리고 평균적인 생산력 수준을 가정하고 교환되는 드는 시간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교환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막스가 보기에는 거기에 두 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사용 가치,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 또 하나는 교환 가치, 그 상품이 노동의 결과물이어야 되고, 그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이 결정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기 전에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돈을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종이돈을 쓰기 전에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 중에서 금이나 은, 비단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화폐 역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기금속 같은 것을 옛날에 화폐로 많이 썼는데, 과연 화폐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화폐가 없는 세상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옷을 집에서 꾸준히 옷을 만드는 사람이요. 근데 오늘은 하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내가 신의 물방울 포도주가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든 옷을 들고 시장에 나가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화폐가 없는 세상이에요. 화폐가 없는 세상을 지금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포도주 만드는 사람만 찾아서는 안 돼요. 12월 24일 날 포도주 만드는 사람 중에 내가 만든 옷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물물 교환을 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의 그 교환하고 싶은 물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유, 차장님에다가 평생 짝지 마누라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 저는 남편 만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일 같아요. 힘들죠. 예. 저도 극적으로 해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분업화될수록 화폐의 발생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폐는 상품들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서 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아무거나 화폐로 써보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우리가 화폐로 쓴다. 근데 아이폰으로 지금 제가 옆에서 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물이 예를 들어서 2,000원 한다. 아이폰으로 물을 사려고 하는데 아이폰을 2,000원어치를 뜯어가지고 주면 우선 아이폰이 고장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폰의 사용 가치가 망가지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상품으로나 화폐를 쓸 수는 없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폐로 될 수 있기 위한 성질 중에 하나는 그것을 쪼개도 사용 가치를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200원어치를 쪼개면 아이폰이 쪼개져 버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번엔 소음을 화폐로 써봅시다. 소음은 사실 그 액수만큼 떼갔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소음을 화폐로 쓰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 웰빙 센터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몇십억 될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살려고 몇십억 원어치 소음으로 이제 지불하려고 그래요. 소음 부피가 우선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건물만큼 줘야 되려나 부피를? 운송비가 꽤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소음의 단점이 나오는 게 굉장히 휴대하기가 힘들어요. 가치가 낮다 보니까 뭔가 지불할 때 굉장히 부피도 크고 안 좋아.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쪼개도 성질을 사용 가치 잃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소량으로 큰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은 같은 기금속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양이나 동양이나 귀금속을 화폐로 쓰게 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화폐의 속성이 그런 귀금속들을 화폐로 사용하도록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강제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자본론 1장을 읽다가 꼬꾸라지신 제 1장 상품과 화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 끝났어요, 진짜 그 부분. 저희 진짜 다 끝난 거 맞나요? 네, 물론 야매죠. 제가 한 건 아니고 야매 속속으로 한 건데 아무리 못해 목적지만 가면 되지. 제 자본론 읽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요. 굉장히 다르죠? 예. 야매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1장 상품과 화폐를 끝냈고 두 번째 내용인 화폐가 자본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을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가 자본이 되었다. 화폐가 자본이 되었어요. 좀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든 자본이든 다 돈이라는 의미로 쉽게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본론에서는 사실 이 화폐와 자본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가 나와요. CMC. 지금부터 이 펜을 들고 계신 분은 제가 말한 대로 적어주시고, 펜이 없다면 머릿속에다가 머릿속에 이제 화이트보드를 띄워놓으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영어로 C를 쓰시고, 대쉬를 하시고, 그 다음 다시 M을 쓰시고, 대쉬. 그 다음 C를 쓰세요. 그러니까 C 다시 M 다시 C. 이게 뭐냐? 여기서 C는 commodity. 상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M은 money. 돈이란 뜻이에요. 그럼 CMC는 뭐냐? 아까 저예요. 제가 아까 12월 24일 날 마누라 신의 물방울, 마누라 혀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의 물방울을 구하러 나갔는데, 우선은 저는 신의 물방울 구하러 나가기 위해서 옷 10벌이라는 하는 걸 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내다 팔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C로 표시한 거예요. 첫 번째 C. 첫 번째 C죠. 그래서 저는 이 상품, 제가 내다 팔 상품 옷 10벌을 들고 시장에 나갔어요. 지금 이제 화폐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옷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제 상품을 주고 돈을 받겠죠. 네. 그럼 제 수중에 있던 옷이 그 사람한테 가고, 제 수중에는 예를 들어서 화폐로 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 10g이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아까 C 다음에 나오는 M이에요. 저는 이제 금 10g을 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딜 가겠습니까? 포도주 파는 집에 가서 금 10g을 주고 신의 물방울을 2리터를 사서 마누라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됐을 때 두 번째 C. 그게 두 번째 C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하는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물물 교환, 이렇게 제가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 뭔가 제가 원하는 상품을 얻는 거, 제 걸 주고 다른 걸 얻어오는 거. 이거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요. 네. 시골 할머니 댁을 생각하면 돼요. 5일장 나가실 때요. 그렇죠. 돈 네. 안 가지고 가시고요. 맞아요. 네. 농사 지은 농산물 다 챙기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누구한테 팔고 가진 돈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얻어오시고. 네. 아유, 잘하시네요. 혹시 시골 출신이세요? 부산 출신인데 시골에 있어서. 좀 가까우셨구나. 예. 네. 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네. 어머, 저는 선생님. 비주얼과 다르게 저는 차도남이거든요. 선생님 정말 시골하고 친근하실 것 같은데. 저희 알고 있습니다. 차도남이에요, 저. 네. 그 기차표 고무신은 네. 차도남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차가운 도시에서 사는데 집안도 차가워서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도시에서 기차표 고무신을 그렇지, 신고. 도시 빈빈. 네.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화폐가 하는 역할, 중간에 M이 껴 있었잖아요. 화폐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돈의 역할일 거예요. 거래의 매개 수단. 이렇게 돈이 기능할 때는 우리가 돈이 자본이 됐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자본이 됐다라고 할 때는 돈이 다르게 기능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또 칠판에다 뭘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우선 M을 먼저 쓰세요. M 그리고 다시 그리고 C를 쓰시고 C 그다음 다시 M을 또 쓰시되 M 위에 점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M 다시 M 다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CM 하면 이 여성분들도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분들이 있어요. MCM 브랜드라고 여기 있거든요. 메트로랑 메트로시티랑 러브캣 MCM. 잘 모르시는군요. 그게 뭐? 그 패션 브랜드인데 MCM 지갑이나 별 관심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예. 저는 아이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화점 같은데 가면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하는데. 전 백화점을 잘 안 가거든요. 안 가세요? 예. 네, 저는 돈은 없지만 눈으로는 좀 봐요. 이 가끔 강연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MCM 나오면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좋은 건가 보죠? 그러니까 아주 고가형은 아닌데. 네. 좀 뭐라고 젊은 층에서 많이 이제 어필하는 브랜드. 제가 MCM 홍보대사 아니에요. 아주 오해하실까봐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제가 산 적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MCM 프라임, 그러니까 MCM 다시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는 제가 단순히 옷을 이제 집에서 간의 수거음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이제는 옷 공장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M은 뭐냐? 제가 이 사업, 옷공장 사업을 펼치기 위한 자본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M. 그래서 한 몇십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 돈으로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 건물을 짓고, 원료도 사고, 노동자도 고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제 돈이 그런 것들로 바뀌어서 그 공장을 열심히 굴리면은 그 자본금, 돈이 뭐로 바뀌겠어요? 옷으로 바뀌겠죠, 그 과정에서. 상품, 네. 그래서 그 자본금이 옷으로 바뀌었을 때를 가운데 있는 C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갖다가 저는 제가 입으려고 산 게 아니니 당연히 팔아야죠. 시장에다 내놓고 팔아서 돈을 회수하겠죠. 그래서 들어온 돈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점땡이를 찍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물건이 잘 팔리고 하면은 단순히 본전만 찾는 게 아니라 본전에다가 이윤이 붙어서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돈이 불어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이 점이에요. MC, M 점이라는 거 돈이 불어났어요. 이윤이 났단 말이에요. 돈을 팔았는데, 이제 옷을 팔았는데. 그러면은 돈을 벌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좋죠. 좋죠. 너무 좋죠. 이렇게 옷이 잘 팔려서 돈을 벌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더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더 많은 옷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럼 더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것이 더 많은 옷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거기서 연속으로 C 다시가 되고 그것을 또 팔면은 더 돈 많이 들어오면 이제 점을 2개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MC, M 다시라고 하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막 쓰는 이 MC, M 다시를 자본론에서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MC, M 다시 자본의 일반 공식이다. 자, 보세요. 위에서 화폐가 하는 역할은 단순히 매개수단이었어요. 거래의 매개수단이었다면 아래에서 화폐가 하는 역할은 거래의 매개수단이 아니라 그게 삶의 목적인 거죠. 더 많은 화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거지. 사실 옷일 필요는 없어요. 가운데 있는 상품이 달팽이 액기스여도 되는 거예요. 안 산수유여도 되고. 네. 제가 옛날에 그 선전 아세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어떻게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선전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 보는 순간 대박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분이 이제 산수유로 대박을 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YTN에서 이제 그분이 어디야 그 YTN에서 인터뷰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대박 치고 싶어서. 그분이 처음에부터 산수유를 파신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오피스 하나 조그만 거 임대해서 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뭐 달팽이 엑기스 같은 걸 파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산수유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달팽이 엑기스든 산수유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무한히 가치 증식하는 과정에서 돈이 그 주체가 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돈이 운동하게 됐을 때를 바로 화폐가 자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경제 활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 MC, M-라고 하는 이 식, 여기서 이제 처음보다 돈이 불어났다면 이윤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교환 과정에서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수중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 이걸 가지고 어디서 100만 원짜리 PC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 아까 MC, M-로 치면은 처음에 M이 돈 100만 원이고 그걸 주고 가운데 C는 PC가 되잖아요. 나는 이걸 누구한테 120만 원에 팔어. 그러면 제가 분명 2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게 되잖아요. 네.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한 자본의 일반 공식이 바로 이런 식을 내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막스가 궁극적으로 밝히려는 이윤의 원천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자,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100만 원짜리 PC를 120만 원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20만 원이 이득이지만 저한테 12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짜리 PC를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거래가 성립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얼마 손해예요? 20만 원 손해요. 20만 원 손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두 명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사람의 손해가 이 사람이 이득이 된 것뿐이에요. 제로섬인 그렇죠. 상황에서 단지 소득의 재분배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의 재분배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단순히 상품의 거래, 교환 행위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업체 가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들고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내가 가진 돈을 거기다 놓고 거기 있는 물건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교환 행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1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물건 바꾸기만 하자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저 집에 놓고 저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놓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던 쌀이 나오지 않고 없던 빌딩이 솟아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물건의 교환 행위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런 예를 말씀드린 건데 분명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평균 이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윤율 제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사회의 GDP도 끊임없이 증가해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제로섬이 아니라 뭔가 좀 장사를 잘했으면 일반적인 어떤 업계에서 물론 회사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평균을 내면 평균 이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가?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할 거고 이게 오늘의 마지막 얘기예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는. 지금까지 혹시 어려우셨나요? 어떠세요?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요? 네. 다행이다. 저 열심히 지금 필기하면서 선생님 저 필기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걱정은 솔직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항상 저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하니까 네.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데 라디오는 뭐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제 얼굴도 못 보여드리는데 사실 뭐 얼굴 못 보여드리니까 다행인데 지금은 그런데 어쨌건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다면 제가 좀 다행인데 지금 8분 농선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셔서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 조금 이제부터는 계산이 들어간다. 물론 제가 계산을 일일이 말로 다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그 어렵다는 막스의 잉여가치론 오늘 다 끝낼 거니까 조금만 힘내주실 수 있죠, 여러분?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을 수 있죠?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갑니다. 마지막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나? 아까 M-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식은 그러니까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처음 시작도 돈이고 마지막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롯이 돈 자체가 목적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점이 M-라고 하는 점이 찍혀 있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돈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상품 형태의 C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돈만 도는 게 아니라 돈이 잠시 상품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 근데 이 식의 단점은 이 식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확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냐? M 쓰시고 네. 대쉬 그다음 C를 쓰세요. 네. M, C 그다음 또 대쉬 네. P 그다음 대쉬하고 이번엔 C 다시 그러니까 위에 점 찍는 거예요. C 네. 다시 그다음 대쉬 M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면 M, C, P, C 다시 M 다시입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세상에 모든 게 한 번에 되는 거 없습니다. 자, M, C, P, C 다시 M 다시 이게 뭐냐? 빵 공장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와. 네, 빵 좋아하세요? 네. 어느 브랜드 좋아하세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저는 채식빵이야. 채식빵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비건이라서. 완전한 비건이세요? 아니면 뭐 달걀 같은 건 좀 드시나요? 거의 비건. 완전한 예. 비건? 그러면은 보통 회식하시거나 아니면은 식당 찾으실 때 좀 어려워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근데 나름 잘 골라 먹어요. 도시락을 싸다 드시다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빵 공장. 우리는 그런 빵 취급 안 해요. 기본적으로. 까탈스러워. 팔기도 힘들고, 수요도 적고, 일반 빵을 만들어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있는 M은 이제 빵 공장을 만들기 위한 자본금이겠죠. 자본금. 그 다음에 나오는 C는 뭐냐? 자, 이제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려면 제빵 기계도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빵을 만들 원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계와 원료를 가지고 일을 할 노동력. 그러니까 쉽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겁니다. 기계, 원료, 노동력. 이것도 다
상품이잖아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노동자도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란 형태로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돈을 가지고 기계나 원료,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을 산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C고, 그 다음 나오는 P는 뭐냐? 영어로 프로덕션, 생산입니다. 자, 그런 생산 요소도 아까 말씀드린 기계나 원료, 노동력을 구했다면 이제 뭐래? 회사를 돌려야죠. 네. 노동자들이 제빵 기계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해서 빵을 만드는 그 과정이 P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생산 과정을 거치면 그것들이 버무려져서 바로 비건 용은 아니고 단팥빵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네. 바로 P 옆에 다음에 나오는 C-예요. 단팥빵. 네, 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빵을 내다 팔아야죠. 네. 내다 팔아서 돈을 회수해서 빵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 M-예요. C-M-. MC, P, C-M-가 이제 뭐를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뭘 할 거냐? 몇 가지 숫자를 가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치가 변하는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가정을 할 거냐면은 원료부터 가정을 할 겁니다. 원료를 가정하는데 여러 가지 원료가 든다고 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상황을 좀 단순하게 해서 빵을 만드는데 원료는 밀가루 하나면 된다. 이렇게 하고요. 밀가루 1kg을 가지고 빵 한 개를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빵 한 개를 만드는 데는 밀가루 1kg이 들고요. 그 밀가루 1kg의 교환 가치는 1노동시간이다. 아까 이 교환 가치 까먹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럼 밀가루 1kg이 1노동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밀가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씨도 뿌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아침마다 나가서 뭐 잡초도 뽑아주고 마지막에는 추수를 해서 걷어서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들였던 모든 품을 다 시간으로 합친 후에 그것을 마지막에 밀가루 키로수로 나눠봤더니 밀가루 1kg당 품이 1시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가루 1kg의 교환 가치인 1노동시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료는 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제빵 기계는 이걸 뭘 또 가정하냐. 기계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기계의 가치는 그래서 제빵 기계 한 대는 기계니까 좀 오래 걸린다고 치고 10,000시간, 10,000노동시간. 오.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들게 기계 한 대 만드는데 10,000노동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기계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를 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기계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쪽 이공계 출신 아닙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나옵니다.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잘난 걸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개드립을 치냐. 오늘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되도 안 되는 농담을 한번 해봤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모든 기계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빵 기계는 빵 10,000개를 만들면 수명이 다해요. 빵 10,000개를 만들면 수명이 다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기계 한 대의 가치는 10,000노동시간, 그러니까 기계 한 대 만드는데 10,000시간씩 걸린다는 얘기고, 이 기계는 수명이 있는데, 제빵 기계 이 기계를 가지고 빵 10,000개를 회사에서 생산하면 완전히 이제 뽀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력. 사람도 이제 필요하니까. 이 노동자가 여기 고용이 돼요. 이 회사에. 노동자 한 명이 고용이 되면은 하루에 8시간을 일합니다.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시간 동안 빵 8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하나씩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당으로 뭘 받아가냐? 빵 1개를 받아가요. 그래서 그걸 먹고 다음날 죽지 않고 또 나와서 일해요. 굉장히 단순한 사회죠. 예, 이렇게 가정해야지만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가 한 명이 하루 출근을 해서 8시간을 일하고 그 8시간 동안 빵 8개를 만들고 일당으로는 빵 1개를 받아서 먹고 죽지 않고 다음날 나와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돈 10,000원은 시간으로 치자면 1노동시간에 해당한다. 돈 10,000원은? 화폐의 가치는 10,000원은 노동자 노동 1시간에 해당한다. 이제, 자, 요 가정을 했고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는 거 불가능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만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하면서 다 일일이 조건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뭘 계산할 거냐? 우선 저는 이 빵 공장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8시간 일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 8시간 동안 빵 8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MC, PC-M-에서 빵 8개가 생산된 위치는 C-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빵 8개라고 딱 쓰고 제가 만든 게 8개니까. 8개. 거기에 8개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부터 뭘 계산할 거냐? 빵 8개의 가치를 계산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막스가 어떻게 가정했다? 그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빵 8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를 계산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아마 바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가 8시간 걸린다며. 아니죠. 사람이 혼자 8시간에서 허공에서 손을 흔들면 빵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밀가루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해요. 그 모든 생산 요소를 다 시간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예. 그래야지 온전한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우선 빵 8개가 만들어지려면 밀가루부터 생각을 해보죠. 밀가루 아까 제가 빵 1개 만드는데 1kg 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1kg은 시간으로 치면 1시간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빵 8개니까 8kg겠죠. 8kg.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8시간. 어우,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니면 제가 잘 가르치던 건데. 둘 다? 자, 둘 다죠. 예. 그 밀가루는 그래서 8시간의 가치가 이 빵에 이전이 됐어요. 기계를 계산해 봐야죠. 네. 기계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이게 밀가루는 뭐가 이렇게 소모되는 맛이 있잖아요. 8kg가 없어졌어. 근데 기계는 오늘 하루 8시간 돌린다고 기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 한 대는 빵 10,000개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역시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근데 버릇인 척 하면서 의문스럽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 필기한 상태에서 보고 얘기하는 진짜요? 거예요. 예. 그럼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눈치가 빠르세요. 방금 이제 문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건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모르겠으나 이 기계를 빵 10,000개를 만들어내면 완전 가치가 다 빵 10,000개 홀딱 들어가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하루하루 쓸 때마다 소위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들이 소모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기계 한 대의 가치가 10,000시간인데 이것이 빵 10,000개에 녹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0,000시간이 10,000개에 녹아 들어갔으니까 한 개당 몇 시간이겠어요? 1시간이요. 그렇죠. 1시간이죠. 그러면은 빵 한 개당 기계는 1시간씩 가치가 이전되는 셈인 거죠. 감가상각으로 치자면. 그렇죠. 그래서 8개를 했으니까 몇 시간이죠? 8시간이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밀가루 8시간, 기계 8시간. 그리고 이제 사람 남았네. 사람이 이 밀가루와 기계를 이용해서 몇 시간 동안 8개를 만들었냐? 8시간. 그래서 노동자가 8시간의 시간을 투여했어요. 그러면은 팔이 3개 있었잖아요. 네. 밀가루, 기계, 그래서 빵 3개의 가치는 24 노동시간이 되는 겁니다. 빵 8개의 가치는? 그렇죠. 빵 8개의 가치는 24시간, 24 노동시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 갖고 나가서 가치 그대로 교환시키면 아까 노동 시간 1시간은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치 그대로 교환하면은 24만 원이 그 옆에 있는 M-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채웠어요. 와우. 빵 8개가 네. 24만 원으로 변신했어요. 변신하는 거예요. 갖다 내다 팔면.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아니 그게 꼭 그렇게 안 팔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교환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네. 부의 재분배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는 건요. 모든 상품들이 가치 그대로 교환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자, 이제 뭘 채워야 되냐면 앞쪽에 있는 P보다 더 앞에 있는 MC 있죠? 네. 그것을 채워 나갈 거예요. 자, P 바로 앞에 있는 C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했었냐면은 기계와 원료와 노동력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 요소로 저라는 사람이 하루 8시간 동안 생산을 할 때 생산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여기서 한번 따져 봅시다. 우선 원료는
당연히 밀가루 8kg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원료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그 밀가루 8kg에 해당하는 8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기계도 아까 우리가 보통 기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회계장부상 기계의 감가상각률을 비용 처리를 하면서 적립을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계도 역시 그 기계의 감가상각분만큼을 적립을 할 테니까 그만큼 소요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계 옆에다가 또 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본가가 이만큼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노동력인데 자본가가 이 노동력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당으로 우리가 얼마를 줬다고 했냐면 아까 일당으로 빵 한 개를 줬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빵 한 개의 가치.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네. 아까 우리가 빵의 가치를 안 그래도 계산을 해놨어요. 네. 빵 8개가 24시간.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그러면은 24시간을 8로 나누면 하나당 3시간이 3시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준 빵 하나는 시간으로 환산해 봤더니 3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받은 일당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3이라고 해서 이제 옆에 써놓는 거죠. 이걸 다 더해봅시다.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3은 16 더하기 3이니까 19 노동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가 생산 요소로서 투입한 것은 19 노동시간이 되는 셈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의 화폐 가치는 그걸 돈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그 투입한 화폐는 당연히 19만 원이 되겠고요. 네. 자, 이 일련의 과정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자본가는 처음에 물론 이제 기계를 어떻게 10,000분의 8만큼 쓰겠습니까? 처음에 살 때는 그냥 예, 뭉텅이 돈을 사겠죠. 주고 사야 하지만 되죠.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하루 일하는 동안에 투여된 것만을 지금 따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만 원이 그 기계의 10,000분의 8과 8시간어치와 그 밀가루와 뭐예요? 그 빵 하나로서 소요가 되고 생산 과정을 거쳤더니 빵 8개가 나왔는데 빵은 24노동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걸 바꿔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19만 원이 24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본가는 이 벌어들인 24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 우선 밀가루 외상값 8만 원을 줘야겠죠. 그러면 24만 원에서 8만 원 빼면은 16만 원이 남고 또 기계를 소모를 했으니까 기계의 감가상각분도 비용 처리해서 적립을 해야지 나중에 기계를 다 썼을 때 하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의 감가상각분 8시간 빼놓으면은 8만 원이 남고 그리고 노동자한테 빵 하나 준 게 시간으로 치면 3시간이잖아요. 돈으로 치면 3만 원. 3만 원. 일당으로 3만 원을 빼면 5만 원이 남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가가 이윤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마이 포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네. 너무 힘들다. 자본가가 이렇게 5만 원을 가져가게 됐는데 자, 우리가 보자고요. 이 자본가 이윤에 딱지를 붙여서 가져가는 5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바로 노동자에게서 그렇죠. 나왔는데요. 왜냐하면요. 네, 그렇죠.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빵 기계 8시간 온전히 다 들어갔고요. 그렇죠. 원료도 8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노동자만 3밖에 안 줬어요. 그렇죠. 노동자는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인생 중에서 하루의 시간 중에 8시간을 투입했는데 네, 3시간 빵으로 받은 것은 3시간이니까 그 둘을 빼면 정확히 5시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자본가는 거기서 자신이 이윤 몫으로 가져간 부분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길다란 막대기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 8이라고 써놓으면 그래서 중간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가운데 선을 그려놓고 왼쪽에다 3을 쓰고 오른쪽에다 5를 쓰면 쉽게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3은 내가 하루 8시간 일한 중에 임금 몫으로 받은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막스는 자본론에서 필요노동이라고 불렀어요. 필요노동. 그리고 그 자본가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긴 시간 5시간은 잉여노동이라고 불렀어요. 잉여노동. 그리고 잉여가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잉여가치.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공장에서 100명의 노동자가 이런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자본가는 한 명당 몇 시간씩의 시간을 뺏고 있죠? 5시간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은 5시간이지만 거기다가 100명이 있으면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 사실 자본가도 하루를 24시간 살고 노동자도 하루를 24시간 살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빵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의 하루는 5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루가 길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만큼 생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네. 조금 더 확대시켜보죠. 대기업 회장님이 계세요. 임직원 10만 명. 그리고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한 명당 1시간씩만 삥을 뜯을 수 있어. 와. 그리고 한 명당 1시간이지만 그 10만 명이면 몇 시간이야, 하루에? 10만 시간. 그러면은 이분은 하루를 10만 24시간 살 수 있어. 여러분의 하루가 10만 24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건물 한 채 지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 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의 하루가 10만 시간이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엘프처럼 그렇게 몇백 년씩 살면서 늘릴 수 있다면 누가 못 살겠습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가가지고 집안채도 내가 경복궁도 내가 지어서 살면 되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루가 24시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조차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시간 도둑질의 구조 속에서 빈부격차가 나온다는 것을 막스가 방금 말씀드린 수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잉여가치론. 와, 왔어요. 저 못 올 줄 알았는데. 네. 좀 속은 느낌인가요? 저희가요, 네. 워낙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거.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기계 네. 필요하고 원료 필요하고 노동력 들어가서 상품이 되고 이거 조금 더 붙여서 팔고 그 네. 이윤 나오고 거기서 조금 떼서 노동자한테 주고 예. 좀 더 자본가가 많이 가져가고 예. 너무나 익숙하고 그 그렇죠. 삶 속에서 젖어서 살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씩만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대체로는 예. 그냥 별다른 반성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근로계약서 같은 걸 맺을 때 그렇게 맺잖아요. 당신이 한 달 동안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네. 우리는 소정의 그런 액수를 임금으로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겠다. 네. 근데 사실 나의 시간과 이 월급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해볼 수도 없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네. 그 회사 측에서는 네. 나름 기준을 내세워요. 우린 그렇죠. 초봉이 얼만데 네. 뭐 연수에 따라서 얼마씩 올려주고 그래서 네. 당신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만큼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어느 정도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후불제로 받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스가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 따라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막스는 돈이라고 하는 환상을 걷어내고 경제 현상을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형태로 상품의 가치를 바꿔보고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근본 이유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인생을 빼앗기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는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더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표현까지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흡혈귀한테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 5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런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즉슨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고만 한다면 사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시간만 일해도 된다는 얘기죠. 필요 노동이 3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살려면 우린 3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얘기한 수치들을 변화시키면 당연히 나온 결과들도 변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유는 노동자에게 시간을 뺏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대기업 회장님들이 혼자서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이 혼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대한 부를 누릴 수 있겠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님이 큰 집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그 집 혼자 만들 수 있겠어요? 다른 노동자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일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시간이 이건희 씨께 됐으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건 아니에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 이유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저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한 명의 공으로 그렇죠.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묻혀버리죠. 네. 다수는 다. 네. 그것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근시안적이고 큰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가 창조해내는 가치들이 있고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얄팍한 월급밖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인생이 정말 짠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볼 수 없던 거를 보이게 해주고 자본론이라고 특히 막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통찰을 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제가 이걸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정말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 먹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렇게도 세상을 볼 수 있구나. 여러분이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유튜브를 가셔서 임승수로 검색하세요. 제가 강연한 동영상, 그건 비주얼들도 있잖아요. 1시간 40분짜리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유도하는 화면으로도 다 나오거든요. 참고하세요. 자, 오늘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까지 우리 임승수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동영상을 임승수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팟캐스트로 이제 올릴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탑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제가 필기를 했거든요. 메모를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딴 것보다 늘 돈 생각만 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시간 얘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제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는데요. 그럼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이런 어려운 거 안 하고 시간에 대한 좀 뻘소리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임승수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